기아 타이거즈 투수진에 대한 관심이 사실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팀 성적으로는 크게 뭐 주목할 만한 게 없는 시즌인데 그래도 요 투수 쪽에서는 굉장히 큰 발견들이 있었죠. 압도적인 세 선수의 화력이 있었는데 먼저 장현식 선수 팀 역대 최다 홀드 기록하고 있고, 정혜영 선수도 뭐 마무리로서 거의 역대에 손꼽힐 만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신인 이일희 선수는 또 신인왕 후보에 뽑혔고 또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요 세 선수들 때문에 기아 투수진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장현식, 정혜영 선수는 약간 혹사 논란도 있었고, 이일희 선수는 이제 마지막까지 신인왕을 누가 타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로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요 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올해 기아 타이거즈 투수진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선수 말고 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사이담 윤중현 선수입니다. 입단 때는 크게 주목받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대졸의 9라운드 출신이니까 그다지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고, 특히 1군에 뛰지 못하고 바로 군입대를 하면서 사실상 올해가 이제 데뷔년도인 선수인데, 올해 시즌이 시작 전에는 윤중현 선수가 있는지도 모르는 팬분들이 많았고, 시즌 초반부터 계속 중간 게트로 나왔을 때도 크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중간 게트로 나오다가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습니다. 10경기 동안 선발 등판을 했는데 9경기가 3자체 기아 경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6경기 연속 5이닝 이상을 던지고 있고, 선발 전환하고 초반에 조금 이닝 소화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던지고도 3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이런 경기들이 좀 있긴 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부터는 꾸준하게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이닝, 6이닝 이렇게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고, 9월 이후 요 선수가 이제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 팀 내 최다 이닝의 최다승 투수가 바로 윤중현 선수입니다. 기아의 선발진이 사실 힘들었잖아요. 브룩스 중간에 아웃됐고, 맹덴 뭐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에이스급 성적은 아니었고 중간에 아프기도 했고, 다카시 선수 새로 들어와면서 이제 적응하는 중이고, 나머지 국내 선발 투수는 사실 임기영 선수가 좀 꾸준히 로테이션 동거를 빼고는 생각나는 국내 선발 투수가 없는데, 윤중현 선수가 보여준 투구는 진짜 대단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떤 선수인지 한번 살펴보면 우투 사이담 투수입니다. 패스트볼 평균 구속을 봐도 그렇고 9위로 메리트가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맛은 경기를 봐도 많이 없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진짜 느끼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요새 많은 젊은 투수들처럼 이상한 볼질을 안 한다. 기본적으로 공 자체가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고, 구속이 빠르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 전형적인 사이드암 투수처럼 플레이트 주변에서 공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자들이 쳤을 때 강한 타구가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평균 구속이 137 정도 되니까 9위가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데 이 선수의 성적을 보면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해요. 78이닝을 던져서 3.58의 평균자책이 지금 굉장히 좋죠. 그런데 세이버 매트릭스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이 성적을 보면 이 선수가 내년에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78이닝을 던졌는데 삼진이 32개밖에 없거든요. 삼진 능력이 거의 아예 없는 투수라고 볼 수 있고, 볼넷이 삼진이랑 거의 개수가 비슷하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면 세이버 매트릭스의 기본에 대한 이해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이버 매트릭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일 거고,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야구를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수의 순수한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일단 전통적으로는 평균 자책점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평균 자책점이 높으면 안 좋은 투수, 낮으면 좋은 투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평균 자책점이 투수의 투구를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의 시작은 뭐냐면, 인플레이가 된 공은 투수와 무관한 변수에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공이 타자의 배트에 딱 맞고 페어그라운드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투수의 실력과 무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수와 B라는 투수가 똑같은 공을 던져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유격수는 이거를 잡아서 아웃을 처리하고 어떤 유격수는 이걸 그냥 안타로 내줘버리고, 수비에 의한 변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운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절묘하게 던져가지고 타자가 쳤는데 빗 맞아서 이상한 타구가 나왔어요. 투수는 굉장히 잘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타가 돼버리고 점수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타자가 정확히 빡 쳐가지고 굉장히 강한 타구가 나는데 야수 정면으로 가서 잡혔다. 그러면 빗맞은 타구를 맞췄는데 안타를 내준 투수랑, 정타를 내줬는데 야수 정면으로 가서 아웃을 잡은 투수랑
두 투수 중에 누가 실력이 더 높은 투수냐 이걸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평균 자책점으로 보면 정타를 맞더라도 아웃을 잡은 투수가 더 좋은 투수라고 말을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운의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볼이 인플레이가 돼버리면 수비랑 운에 의한 요소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순수한 투수의 능력은 어떻게 측정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 타구는 수비랑 운에 너무 좌우가 되니까 이런 거 빼고 생각을 해보자. 인플레이 타구는 빼고 생각을 하자 라는 게 모든 논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찬호 선수도 메이저리그 있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최초의 세이버 매트리션이 박찬호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는데 땅볼 타구를 유도했는데 안타가 되는 것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투수가 땅볼을 유도했으면 잘한 거야. 어떤 타구는 수비 능력의 차이 때문에 안타가 되기도 하고 어떤 타구는 운 때문에 안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투수의 정확한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겠냐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트루 3 아웃컴,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이나 수비 역량이 없는 요소를 가지고 투수의 능력을 측정을 해보자는 거죠. 삼진, 볼넷, 홈런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수비의 영향 전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운의 영향도 전혀 안 받는 거죠. 요렇게 야구를 보자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잘 아는 BABIP랑 FIP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ABIP가 뭐냐면 인플레이 된 타구의 타율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이 타구는 빼고 생각하자는 사람들은 투수는 인플레이 된 타구의 타율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리그 최고 투수든 그저 그런 투수든 공을 던지고 타자 방망이에 맞는 순간 이 타구가 안타가 될지 아웃이 될지는 투수의 실력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투수가 BABIP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투수의 능력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의 순수한 결과 삼진, 볼넷, 홈런 세 가지만 놓고 평가를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 세 가지로만 투수의 능력을 평가한 게 FIP라는 스탯입니다. 평균 자책점 스케일에 맞춰서 FIP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평균 자책점이 3점대다. 그러면 준수한 투수구나. 2점대다. 그럼 뭐 잘하는 투수구나. 1점대다. 그럼 괴물 투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FIP도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점대 FIP면 준수하구나. 2점대 FIP면 리그 에이스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삼진을 많이 잡고 볼넷을 적게 내주고 홈런을 적게 맞는 투수가 최고의 투수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2루타 3루타 계속 맞는 장타만 계속 맞는 투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안타 많이 맞는 투수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타를 많이 내주고 2루타 3루타 정타를 많이 내주는 사람은 당연히 홈런도 많이 내줄 거다. 그리고 그렇게 공이 안 좋은 애는 삼진도 많이 못 잡을 거야. 그러니까 삼진은 많이 잡고 홈런도 안 주는데 그렇게 안타만 많이 맞는 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거예요. 이 조건에 맞지 않게 삼진도 적게 잡고 볼넷도 많이 해주고 홈런도 많이 해주는데 ERA만 낮은 투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투수들은 다 운빨이라고 이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요 관점을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윤중현 선수의 올해 스탯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렇게 볼산비가 안 좋으면 이거는 운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이버 매트리션들은. 그래서 실제로 올해 윤중현 선수를 보면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중반인데 FIP는 5.14입니다.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진 투수들은 올해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FIP가 낮은데 ERA가 높은 투수들은 운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잘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운이 평균적인 시즌으로 회귀를 하면 5점대 ERA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BABIP가 리그 평균이 3할 4리인데 이 선수는 2할 8푼 4리예요. 그러니까 BABIP가 리그 평균보다 낮죠. 대부분의 투수들의 BABIP는 리그 평균으로 회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윤중현 선수가 땅볼 뜬공 비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거죠. 땅볼 뜬공 비율이 1.71이니까 규정 이닝을 채우면 리그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거든요. 리그 평균 땅볼 뜬공 비율이 딱 1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땅볼 타구를 많이 유도하니까 홈런을 많이 안 내주는 건 맞는데 땅볼 타구의 BABIP가 더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뭐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윤중현 선수는 땅볼이 많은 투수니까 당연히 리그 평균보다 BABIP가 높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윤중현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BABIP를 기록한 거는 확실히 윤중현한테 올해 운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윤중현 선수 올해
굉장히 잘했다. 후반기에 보인 모습, 어느 팀에 가나 4선발 정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올해 이런 성적은 운이 많이 작용한 성적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윤중현 선수가 선발 등판한 경기를 챙겨봤거든요. 저도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를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본 윤중현 선수의 피칭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중현 선수는 볼질을 안 해요. 그리고 땅볼 유도형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운이 좀 나쁘더라도 크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볼질을 안 한다는 거는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고, 땅볼 유도형 투수 실제로 경기를 봐도 홈플레이트 주변에서 공이 살짝 변하면서 타자가 쳤을 때 뺀 밑둥이에 맞아가지고 땅볼 되는 타구가 굉장히 많은 투수거든요. 땅볼 유도를 많이 한다는 말은 장타가 많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질 안 하고 장타 많이 안 내주는 투수야 라고 보면 올해의 성적이 운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크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강한 타구 속도가 빠른 강한 타구는 안타될 확률이 당연히 훨씬 높죠. 약한 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타될 확률이 낮다는 건데, 윤중현 선수를 실제로 봤을 때 피칭 스타일 자체가 약한 타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투수가 아닐까? 그러면 BABIP가 리그 평균보다 낮은 걸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그 평균보다 BABIP가 좀 낮았잖아요. 내년에도 유지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에 윤중현 선수는 분명 올해 잘했기 때문에 기회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건데, 내년에 받는 많은 기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세이버 매트리션의 말처럼 이 선수가 올해 보인 성적은 단순히 플루크일지, 아니면 설사 올해 운이 좀 따랐더라도 올해 보인 좋은 모습들을 내년에도 쭉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